반지, 담요, 스카프,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회장님이 매셨던 넥타이. 오늘 준비하신 것도 뭡니까?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했었던 대사가 있는데, 아만다가 가방을 하나 사러 가거든요. 5년 기다리라고요. 셀러가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It's not a bag. It's a Birkin. 이건 가방이 아니고 버킨이야. 이 대사로 이미 알려져 있는 에르메스입니다. 화보라든가 콘텐츠에 셀럽들이 들고 있고 내노라는 재벌들이 다 들고 있는 그 가방. 그런데 돈을 들고 가도 실물을 보려고 매장에 가면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상상 속에 있는 기린이나 해태처럼. 가격 자체가 제일 저렴하다라고 하는 가격대가 일단은 1,000만 원이 넘는 거고, 정말 비싼 거는 이제 3억이 넘게 이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싸도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에르메스의 CEO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제품은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야. 투자야, 투자. 명품 가게도라고 하나요? 탑티어 중에 탑. 명품의 명품 에르메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컨텐츠, 이번 편은 에르메스입니다. 자, 일단 에르메스 역사부터 좀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1837년 프랑스에서 티에르 에르메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거의 뭐 200년 가깝게 된 브랜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가족 경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상장했어요. 주식 가치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2,000유로 한 주에. 물론 지금 좀 떨어졌대요. 근데 이 브랜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로고 보면 알 수 있죠. 마구. 그 당시에 장사를 무언가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고객이 누구여야 되느냐? 귀족하고 왕족. 그들이 즐기는 문화,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구찌도 그렇고 루이비통도 그렇고 하늘도 말할 것도 없고 다 귀족들하고 상대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이 브랜드가 더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 왕세자 중에 한 명이 말을 타다가 넘어서 죽었대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말 안장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말이 놀래서, 그래서 이 왕세자가 죽었다. 그게 소문이 나면서부터 그때 제일 잘 만든 데가 어디야? 라고 이제 됐던 데가 오늘 함께한 에르메스가,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는 딱 3대까지만. 1대 에르메스, 2대 에르메스. 이름이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네, 티에르가 1대고요. 2대, 3대를 못 외웠다고요. 많이 들어오네. 이 3대의 이 가문에 딸만 넷 있었대. 넷째 딸의 사위, 뒤마 가문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전부 다 옮겨간 거예요. 이 뒤쪽으로 6대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사위, 개인적으로 딸이 둘입니다. 사위들이 만든 뒷대에서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알렸대요. 4대 그 뒤마 가문 사위가 뭘 만들었냐면 캘리코. 이 캘리가 뭐죠? 아,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네. 유명한 배우인데, 모나코에 화보 촬영을 하러 왔다가 왕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나코의 왕비, 비운인 게 뭐냐면 자동차 사고로 일찍 또 세상을 떴어요. 이분이 원래부터 에르메스 백을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캘리백 이전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뿌티사고트. 이 가방을 좋아해갖고 자주 이제 들고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임신을 해서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볼록 나온 배를 가리기 위해서 살짝 된, 이게 라이프지에 선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뒤마 사위가 모나코에 찾아갔어요. 캘리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써도 좋겠습니까? 써도 좋다. 허락을 득 받고서 뿌티사고트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캘리백으로 유명해져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6대라고 하는 이 분이 만든 백이 버킨백이에요. 그레이스 켈리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제인 버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해갖고 그 당시 시대의 패션의 아이콘? 이 여자하고 비행기를 같이 탈 일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셀럽인데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냐면 커다란 과일 바구니 같은 밀집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브랜드의 가방은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다. 너무 작고 물건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실용성이 너무 제로다. 그래? 종이에다가 쓱쓱쓱쓱 그려갖고는 캘리백 디자인하고 되게 비슷한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운 걸로 해갖고 만들어서 최초로 버킨한테 줬대요. 버킨 너무 좋아한 거야.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튼튼한 가방은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해갖고는 어디를 가건 이 제임스 버킨 계속해서 들고 다니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에르메스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올려놓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희소성으로 승부를 걸고 가치에 대한 걸로 이제 승부를 건 브랜드로 유명한데, 불러일으킨 애가 있어요. 다들 아는 것처럼 LVMH의 아르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많이 들어오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적대적 M&A의 대가. 루이비통을 먹을 때에도 뒤통수 유럽에 있는 명품 업계 쪽에서는 능력은 출중하나 좋은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 루이비통 위에 에르메스를 딱 잡고 있으면 최고가 이제 왕국이 성립이 되는데, 그지 완성하고 싶어갖고는 몰래 주식을 땡겨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에르메스 경영진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니네 먹을 거다. 아름다운 꽃을 갖고 싶으면 정성스럽게 키워야 되는 게 맞지, 꽃을 꺾는 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해요. 이때 훨씬 더 돈독하게 가족 경영 체제를 확고하겠대요. 8년 만에 포기했대요.
에르메스 백이 싼 거는 일단 한 장 1,000만 원이 넘고 비싼 거는 수억까지. 아무리 뭐 최고급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데 그 이유를 에르메스 쪽에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제작비 자체가 일단 비싸야 돼. 어느 나라에서 만들죠? 프랑스. 프랑스 자체가 비싼 나라고. 왜 비싸냐면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아요. 짧은데 비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안 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거 안 돼. 무조건 프랑스에서 이 전통적인 장인으로 해서만 만들어야 돼. 장인의 기준이 또 뭐냐면 에르메스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의 과정이 3년이에요. 3년 마치고 나서 가방을 만들 수 있냐? 손도 못 대요. 가방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3년, 일반적으로는 7년에서 10년 그 정도의 경력과 경험을 쌓은 오로지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 장인, 이 사람들만 에르메스 백을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고급 소재예요. 다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악어가 됐건 타조가 됐건 도마뱀 가죽이 됐건 얘네들을 사육하는 방법도 달라요. 또 하나는 백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 된 기술자가 48시간 걸린대요. 꼬박. 그래서 한 달에 4개. 노는 나라니까. 많아야 5개. 한 명이.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서 태워버린다. 장인들마다 고유 번호가 있대요. 생산 연도까지.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재고 관리를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재고가 발생을 하면 임직원들한테 먼저 내놓는 또 안 된다. 그때는 IP 초대장을 발송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재고가 남지 않아요? 태워온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뭐 환경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태우면 세금,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좋다라고 합니다. 희소성에 대한 관리 자체가 워낙에나 철두철미한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에르메스 매장이 딱 300개. 대한민국 브라보 11개.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돈 들고 가져가도 못 사는, 실제로 이 에르메스 버킨이나 캘리백을 사겠다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 버킨백 하나에 얼마나 그랬죠? 1,300만 부터 출발. 버킨 뭐 3억짜리도 있는데 에르메스 매장에서 이제 표현하는 건 설탕가루 뿌린 것 이런 표현을 써요. 은어처럼 설탕가루가 들어간 것들이 이제 억 단위가 넘는 것들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르메스 백을 만나기 위해선 에르메스에서 다른 물건을 많이 사서 실적을 올려야만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실적이 올라가야만 에르메스 매장에 계신 셀러분이죠. 그분이 명함을 준다. 명함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방하고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근데 그 명함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백이 아닌 반지, 담요, 스카프, 세스판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에르메스에서 360만 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 즉 그만큼 그 셀러하고 많이 만나면 명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함 안에 개인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매장 대표 번호만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데? 네. 네.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오네. 예를 들어서 하나란 매니저님 있습니까? 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회사하면 그럼 인수인계 하고 가요? 아닙니다. 새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빨리 좀 더 사고 싶다라고 하면 가구 사라는 말이 있대요. 일단 주문하고 나면 무조건 1년 기다려라. 단위는 억 단위가 넘습니다. 가구가 들어오는 날 캘리백이나 버킨백을 같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독점, 거래, 불평등으로 고소전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에르메스가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 이걸 사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팔고 있다는 행위로 뭐 에르메스 뒷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처음 매장에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린이라고 부른대요. 에르메스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 에라칸,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는 것처럼 다른 명품 브랜드를 내가 사서 들고 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고 왔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좀 언짢죠. 에르메스는 내가 든 가방이 있는데 똑같이 든 사람이 있다. 서로 인사한대. 고생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부심까지 있는 게 에르메스 뒷얘기. 사실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명품이 진짜 명품으로서 존재 가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품질에 대한 자신감 이외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희소성을 얼마만큼 표현을 잘하는 건가. 그 유일하게 명품 브랜드 중에 앰버서더가 없어요. 왜? 앰버서더 쓸 필요가 없어. 파파라치 컷이 됐건 특별한 행사장에 전 세계적인 셀럽들이 알아서 들고 오니까. 무튼 에르메스 우리 다 사죠. 돈 벌어서.